맡기게 관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조지아 현대 LG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사과는커녕 지난 7월 합의에서 억지로 받아낸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며 추가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다 못해 사실상 미친 협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미국 법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연이어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관세도 막아낼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케TV 유존선 PD입니다. 첫 번째는 법적 대응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8월 29일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7대4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는 위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패스트트랙으로 심리 중이며 11월 첫째 주 구두 변론과 연내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면 IEEPA 기반 관세는 법적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즈, PC USA, 마이크로키츠, 테리 프리시전 사이클링, 제노바 파이프 같은 중소기업들과 12개주 정부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들이 아믹스 브리프 형태로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아믹스 브리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의견서를 제출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정부와 4대 그룹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해 트럼프 관세가 한국 기업에 끼친 피해액,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미국 내 일자리 감소를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가격 상승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미국 대법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도켓 기준으로 9월 23일과 10월 24일 전후가 제출 시한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동시에 WTO에도 제소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국제사회로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지아 인권 사태를 활용한 국제 압박입니다. 지난 9월 4일 ICE가 조지아 현대 공장에서 475명을 구금했는데 그중 300명이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와 불법 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단속했고 근로자들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제적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이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자의적 구금과 비인도적 처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UN 인권 메커니즘에 정식 제소해야 합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나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을 통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 미국의 과잉 단속과 인권 침해 논란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 국가들과 연대한다면 외교적 압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내부 압박입니다. 조지아, 엘라베마, 텍사스 같은 주들은 한국 기업 투자가 절실한데 관세와 압박이 이어지면 투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이 주지사들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내부 압박을 유도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에서도 관세가 공급망과 투자에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합니다. 게다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역사상 거의 모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트럼프는 곧바로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최악의 경우 대비입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를 거부하면 트럼프는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재화 규모는 약 1,316억 달러였기 때문에 25%를 1년간 그대로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329억 달러입니다. 반면 15%는
약 197억 달러 수준입니다. 즉, 일정 기간 관세를 감수하더라도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보다 총 부담은 훨씬 작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제안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단기적으로는 달러 유동성 확보와 환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스와프가 3,500억 달러 투자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투자 압박을 제도적으로 고착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와프는 투자 조건과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규모와 만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자랑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현금 제공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을 포괄한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일본 측은 단순히 돈을 내주는 약속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고 월스트리트도 실제로는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구속력 낮은 틀로 시간을 벌고 선택권을 유지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과제는 첫째, 정부와 대기업, 경제단체가 긴급히 모여 아믹스 브리프 작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WTO 제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조지아와 엘라베마 등 주정부와 연대를 강화해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에 대한 압박을 키워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관세는 이미 미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도 곧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아믹스 브리프 제출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고 조지아 사태를 국제인권 문제로 부각시켜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야 합니다. 설령 일정 기간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보다는 훨씬 작은 비용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고 법도 우리 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아리케TV 유존선 PD였습니다. 안녕.